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복귀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달려야죠. 오늘은 동아시안컵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아시안컵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들에서 이미 다뤘을 것 같아서 대표팀에 첫 발탁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발탁됐고 어떻게 기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 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동아시안컵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일정은 7월 7일에 중국과의 경기가 있고요. 7월 11일에는 홍콩,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일본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변 명단에는 총 3경기를 위해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총 23인 엔트리에 키퍼 3명, 수비수 9명, 미드필더 9명, 공격수는 2명으로 23인 엔트리가 구성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구성하는 경우 공격수 2명은 스트라이커고요. 윙어들은 보통 미드필더에 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중원 자원이랑 윙어 자원들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은 수비진에 4명, 미드필더진에 2명, 공격수에 1명이 있고요. 수비진에 조금 더 새로운 선수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새로운 선수들이 후방에 집중되어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하는데요. 현재 대표팀 선수풀 중에 나이가 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면면을 찾아가야 하기도 하고 해당 자리에서 좋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활약이 또 향후의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새롭게 뽑힌 선수들이 또 지속적으로 대표팀 명단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명단에 또 들어서 동아시안컵 가서 또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 뽑힌 선수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의 센터백 김태현 선수는 2000년생이고요. 187에 69 센터백 치고 꽤 괜찮은 피지컬이고 올해 17경기에 나서서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왼발 센터백 라인을 보면 권경원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뎁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최근 주전조는 김민재, 조유민 선수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은 김영권 이후에 왼발 센터백이 어떤 선수냐 이걸 주로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즌 상황을 보면 김태현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사실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출전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요. 이전에는 레프트백으로까지 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수비수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센터백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기회를 못 받다가 기존 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에 출전이 늘어났고 가시마 엔틀러스가 현재 리그 1위인 만큼 김태현 선수의 수비력도 물론 세 번째 센터백이었지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를 생각을 해보면 김태현은 빌드업에서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는 센터백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한 번 정도의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여지를 남겨줄 수 있고요. 현재 권경원이 명단에 소집되지 않았고 김주성 선수가 대표팀에 이제는 좀 레귤러로 뽑히는 선수인 걸 생각해보면 김태현이 여기서 잘 해낸다면 또 향후 명단에서 김태현 선수를 볼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역시 센터백 보겠습니다. 광주FC의 변준수 선수입니다. 2001년생의 변준수 선수 190에 88, 피지컬은 상당히 좋죠. 20경기에 나서서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활용도도 높은 선수입니다. 현재 대표팀 오른발 센터백 라인을 보면 김민재, 정승현, 조유민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최근 주전으로는 김민재와 조유민이 같이 출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말씀드릴 센터백 역시 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오른발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 변준수 선수는 부상만 없다면 광주FC의 붙박이 주전 센터백으로서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고 대인 수비 그리고 빌드업에 모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현 감독의 광주에서 중용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과의 경기에서 꼼바니 선수를 막는 모습은 변준수 선수의 대인 수비 능력이 정말 또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것을 또 체감하게끔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서명관 선수, 이후에 소개해드릴 서명관 선수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주전 센터백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 HD의 서명관 선수 역시 이번 대표팀 선발이 사상 첫 선발입니다. 2002년생의 센터백 서명관, 센터백 치고 피지컬도 나쁘지 않고요. 올해 14경기 나서서 1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센터백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현이 2000년생, 변준수 선수가 2001년생, 서명관 선수가 2002년생으로 다 만 25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통해서 또 세대 교체하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대표팀 오른발 센터백 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서명관 선수는 올해 역시나 변준수 선수처럼 부상이 없다면 울산의 주전 센터백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K리그 1에서는 처음으로 시즌을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권 선수와 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뭐 대표팀에서까지 그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서명관 선수가 울산에 와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시즌 개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관 선수의 활약을 이번 동아시안컵이 아니라 이전에도 좀 기대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결국 뽑히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선발이 됐고요. 클럽 월드컵에서 부상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서 동아시안컵을 치르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주순 선수와 주전 센터백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관 선수도 대인 수비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커맨더형 센터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산에 와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풀백입니다. 김태현 선수입니다. 전북의 김태현은 96년생의 풀백이고요. 풀백 치고 피지컬 괜찮은 편이고 올해 22경기에 나서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뛸 풀백 라인은 왼쪽에는 이태석, 조현택, 이명재가, 오른쪽에는 서령우, 박승욱, 황재원이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정말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이명재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을 해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이명재 선수의 기용이 공고했으나 이태석이나 조현택의 기용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이명재 선수의 대전 이적이 오피셜이 뜬다면 조금 더 이명재 선수의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월드컵에 갈 확률도 높겠습니다만 어쨌든 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오른쪽은 서령우 선수가 세르비아에서도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령우를 주전으로 한 상태에서 누가 뎁스를 채울 선수로 가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김태현 선수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최우진 선수에게 밀리면서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고 심지어 이적설까지 나왔던 선수였는데요. 이후에 최우진 선수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김태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출전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전북의 왼쪽 주전 풀백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태현은 강인하고 활동량이 많은 리그 내 수익급의 풀백 자원입니다. 양쪽이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바로 직전 경기였던 전북현대와 어디의 경기였죠? 전북현대와 서울의 경기. 김태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태현이 또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김태현 선수가 멀티 포지션 능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대회에서도 기용폭을 넓힐 수 있는 선수고요. 월드컵이나 동아시안컵처럼 엔트리가 좀 한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도 이번 대회에 선발이 됐을 거고 경기 출전 자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미드필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FC의 서민우 선수입니다. 지금 사진은 김천상무 사진인데 강원FC가 바로 직전 경기 사진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서민우 선수가 바로 직전 경기에 복귀를 해서 80분을 뛰었는데 그걸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김천상무 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98년생의 미드필더 서민우는 183에 75라는 괜찮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올해 김천과 강원을 통틀어 16경기 나섰습니다. 현재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좀 보면 박용우, 원두재, 박진섭 선수가 또 기용이 됐고 선집이 됐었는데요. 현재 기용 방식에서는 박용우 선수의 스타일이 다소 아쉽습니다. 박용우는 투볼란치를 세웠을 때 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펼치고 있는 4-3-3 전술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빛나기 어렵고 그렇다면 서민우 선수도 한 번쯤 또 기용해 볼 만한 선수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월드컵까지는 꾸준히 경쟁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민우 선수도 그중 하나로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김천에서 김봉수 선수와 함께 리그 최고의 중원을 구성을 했었고요. 강원 복귀 이후에 또 바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서민우 선수는 어느 팀이든 그리고 어떤 라인업이든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의심의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3선을 얽매이지 않고 8번도 소화할 수 있고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축구 지능이 상당한 선수인 만큼 아마 중원 멀티 자원으로 기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소규수 서민우는 정말 뭐 해가 가면 갈수록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표팀에서도 경기 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경기가 끝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서민우 선수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 선수는 김천상무의 미드필더 이승원 선수입니다. 2003년생의 미드필더 이승원은 올해 20경기 나서서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뭐 이재성, 황인범, 김진규, 홍현석, 굉장히 탑 포지션 못지않게 경쟁이 심한 자리입니다. 뭐 이승원 선수도 충분히 좋은 재능이지만 역시 미래 자원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봉수, 서민우 선수, 앞서 말씀드렸던 두 선수가 전역한 이후에 맹성호 선수와 함께 중원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방으로의 전개에도 강점이 있고요. 과감하게 이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들의 질이 좋기 때문에 뭐 대표팀에 가서 엄청난 이선 자원들과 함께한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승원 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김은중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은 4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승원 선수가 주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이승원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주면서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브론즈발을 받았던 것 역시 또 그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인지하고 보시면 이승원 선수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번 대표팀에서의 출전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뭐 앞으로 김천에서 보여줄 활약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아마 중간중간 김진규 선수와 대체되어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원 선수 이번 대표팀에서의 활약 뭐 아주 크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기대는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공격수죠. 이호재 선수입니다. 포항스틸러스의 센터포워드 이호재는 2000년생의 공격수입니다. 191에 85라는 엄청난 피지컬, 22경기 나서서 9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엄청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이것이 이호재 선수를 대표팀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대표팀 스트라이커 라인은 오세훈, 오현규, 주민규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도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호재 선수 역시 이번 대표팀 명단 뽑힌 만큼 동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확실하게 꽃을 피웠던 이호재 선수의 능력은 특히 득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연한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현재 K리그 1 득점 랭킹에서 8골로 공동 4위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여러 부분에서 발전 중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호재 선수와 많이 비교가 됐던 게 현재 울산에 있는 허율 선수죠. 근데 이호재 선수가 여기 뽑혔다는 건 지금은 확실히 이호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호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득점력을 증명해낸다면 앞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재 선수의 활약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득점하는 그 슈팅에서의 기술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팀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호재 선수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호재 선수까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아시안컵 명단 발표에 대표팀 첫 발탁이 된 선수들을 뽑아봤습니다. 발탁이 돼도 뛰지 않았던 선수들도 물론 있습니다. 홍명보, 현재 김봉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예 처음으로 선발된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K리그에서는 워낙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뭐 김태현 선수는 J리그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줘서 K리그의 경쟁력을 조금 더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